자, 여러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워하는 이 경제 파트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여러분 그 재테크, 투자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 자, 기업 디귿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기업 한번 보시면 자, 기업 정기 예금입니다. 예금. 예금은 우리 은행에다가 돈 맡겨 놓는 거 말하는 거죠. 정기 예금이고 이제 여기는 채권이죠. 채권. 채권은 여러분 흔히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빚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빚증서 이제 저기 이제 국가나 기업이 이제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만기 때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는 것이 이제 채권이죠. 채권. 그래서 이제 예금과 채권에 각각 투자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금이 수익률이 좀 낮기 때문에 예금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낮죠. 그래서 채권과 함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에 대한 권리 증서가 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권리 증서. 그래서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의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자세한 내용은 좀 보기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기업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는데 여러분 배당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기대할 수 있냐면 이건 주식에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당 수익이 뭐냐면은 그 어떤 회사가 이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윤을 냈으면 그 이윤을 그 회사의 주인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야? 주주들이에요, 주주.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성장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당금이라는 걸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주식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디귿식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2번 보면 자, 니은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여러분 예금자 보호제도는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예금자.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억이 해당하는 것이지 이 채권이나 주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금자 보호제도 5천만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이 국가에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돈을 날려먹지 않도록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돈을 날려먹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자, 그러면은 3번 보시면 디귿은 기업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하고 예금인데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의 가격이 막 오르는 것이고 그 회사가 또 이제 망의 길로 가면은 주식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식은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제 주식 내리면 막 좀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낮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에다 맡기는 이 예금 같은 경우는 그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설령 망한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 이 예금이 훨씬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겠죠. 기업이 디귿보다 안정성이 높고요. 4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뭐 적지만 어쨌든 이자가 나오고요. 자, 채권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채권은 빚증서라 그랬죠. 채권은 빚증서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5년 만기 채권이다. 5년 만기 채권. 그래서 연이율이 뭐 예를 들면 연이율이 뭐 7%다. 연이율 7%짜리 5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 내가 이 만기 때까지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채권을 발행한 쪽에서 어떤 뭐 국가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들에서 이자를 붙여가지고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역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채권과 예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괜찮네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 자, 5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자, 없다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채권이라는 것도 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5년 만기 채권이 어쨌든 뭐 기업이나 국가에서 발행을 했어. 그래서 내가 채권을 산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게 돈을 빌려준 거죠. 이제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국채라고 한다면. 근데 내가 5년 사이에 급전이 필요한 거야. 뭐 예를 들면 집을 사게 됐다거나 뭐 이제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됐다거나 이래서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5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 이 채권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팔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당근마켓처럼, 물론 당근마켓 같은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무슨 시장이에요, 여러분?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 그래서 이 채권 시장에서 사람들끼리 채권을 서로 이제 팔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만기가 가까운 채권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올라가고 만기가 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채권, 그리고 또 이제 이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시중 금리에 따라서 이제 이 예금의 금리가 계속 변화하는 건데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채권의 가격들도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데 물론 뭐 주식만큼 채권의 가격 변동폭이 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뭡니까? 내가 살 때 샀던 돈하고 또 팔 때 받았던 돈의 차이를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주식은 뭐 이 시세 차익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람들이. 아직 저평가된 우량주를 사가지고 이제 많이 가격이 올랐을 때 그때 팔아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둘 다 시세 차익을 뭐한다? 기대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골라주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